자,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수급에 대한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최근 잘 나가던 종목들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표적으로 보시다시피 세 가지 수급이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개인은 말 그대로 개미, 외국인은 극소수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단기 매매 또는 선물 시장을 위한 매매가 전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간은 종목을 이끌어주는 핵심 수급이라 볼 수 있는데, 기간이 들어옴으로써 외국인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간에 따라 붙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기간의 수급이 쌍끌이 수급을 유도하고 수급이 상승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기간의 수급도 함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종목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수급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급인 단순 거래대금. 저는 단순 이 거래대금만 무식하게 많이 붙는 것을 가장 좋은 수급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도 단타로 관여하지 않고 기관도 관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기관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도 오직 거래대금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수급을 가장 좋아합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그냥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관여하지 않고 거래대금으로만 올리는 수급, 또는 기관 투자자가 대량 매수로 관여를 해서 올리는 종목.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타나 스캘핑, 그리고 스윙 투자도 일주일 이내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중요한 자리인 10만 6천 원을 무너뜨리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9만 5천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단기 매매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수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장중에 수급이 나갈 때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장기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잔파도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카카오 게임즈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해놓고 최후의 손절을 나중에 89,100원, 이 자리를 깬다 하더라도 시간이 쭉 지나서 다시 올라오고 그 회복한 것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을 보고 장기 투자를 결정할 것 같은데,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은 수급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며, 단기로 이 수급은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분명히 큰 영향을 줍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기관 투자자의 엄청난 이런 순매수로 인해서 올라왔는데, 게임주 메타버스 다 상관없이 수급만 보더라도 7만원대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11만원까지 7만원에서 11만원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밑에서 매집한 기관은 지금 털어내고 있는데, 전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밑에서부터 쌓아온 이런 단단한 다리가 무너진다면 당연히 단기간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기관의 수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겪어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게 단기간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은 장중의 추정치만 보더라도, 이 수급의 흐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며칠 전부터 제가 장 끝나고 갑자기 수급이 꼬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에서 수급이 꼬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JP모간이 고점에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는 매도. 이거 자체가 수급이 꼬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단기간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주가가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고 계속 파도를 그리다가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형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잔파도를 크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간이 나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주일이나 늦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언젠가는 다시 기간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살려놓고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또다시 고점을 충분히 높여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캠이란 종목도 따지고 보면 기관 투자자가 주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량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던 수급이 끊기니까 그 뒤부터 힘이 떨어졌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11월 15일까지 저도 신나게 매매를 했는데 15일까지 들어오다가 그 뒤에도 며칠 오르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의 이런 무식한 매수가 끊겨버리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고점에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13만 6천 원에서 최근에 10만 3,800원까지 거의 30% 가까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지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기관 투자자가 끝까지 올리고 나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할 때는 잠정 추정치만 보고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겠다. 오늘은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오늘은 매도가 나와도 내일은 다시 매수가 들어오겠다. 이 정도쯤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추측하고 적당히 욕심을 부리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기관의 수급이 끊긴다 하더라도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 종목은 정말 드물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엔캠이란 종목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란 종목 이게 처음부터 기관의 수급이 아니라 단순 엄청난 거래대금으로만 올라왔으면은 기관 투자자가 뭘 하든 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상승 초기부터 이런 수급으로 닫혀졌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 장중에 나가는지 고점에서 나가서 이게 며칠 동안 매도가 이어질 건지 당분간 매도가 이어질 건지 아니면 당분간 매수가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건지 이 정도는 추측을 하고 단기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기 수급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고점에 물리는 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거나 잠깐 쉬었다 오거나 다시 싸게 살 기회를 노리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으로 다져온 종목은 고점에서 기관이 나간다면 힘이 빠지면서 단기간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최근에 지오 엘리먼트 이런 종목은 기관을 볼 필요가 없이 오직 추세와 거래대금만 봐도 충분히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신규주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K카도 상장 초기에 지켜보던 게 신규주 특성상 초반에 수급이 꾸준하게 붙기가 힘든데 이것도 초반에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 뒤로 움직임이 정말 힘들어서 감히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결국에 올라왔으며 수급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신규주만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데 신고가, 저 종목은 기관이 매도하는데도 신고가, 그리고 엔캠 같은 종목은 기관이 관여해서 신고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적된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파악을 하고 당장 수급이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적당히 잘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쿠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털렸습니다. 무상증자 받고 버텼는데 3거래일째 제가 7만원에 전부 다 털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참지 못하고 7만원에 매도하니까 한 방에 끌어올렸는데 이거는 제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권리락 전에 이런 수급이 들어오길래 아 이거는 진짜 호재다. 고점을 뚫어주고 날아가는 수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거래일째 무너졌지만 이거는 제가 버티지 못하고 털렸습니다. 다시 기간이 들어오면서 상승.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털릴 때도 있긴 있지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당장 힘이 빠지고 이렇게 3거래일째 힘을 쓰지 못한다면 작은 돈이라면은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겠지만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한다면 이거를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며 이 수급에 대해서는 100% 정확한 패턴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케이카 같이 당장 올리지 않고 수급이 당장 좋다 하더라도 신고가를 계속 뚫어주고 엔캠처럼 쉽게 단기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털릴 사람 다, 저같이 털린 사람 다 털리고 나서 뜬금없이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몇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상장하고 수급이 붙는 신규주는 오래 묵힐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수급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는 이유가 몇 달 뒤에 올릴 수도 있고 엔캠처럼 즉시 올릴 수도 있고 언제 올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패턴은 알 수가 없지만 단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K카도 이거 버틴 사람들 정말 대단한데 수급이 좋게 들어왔어도 단기간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급락.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정말 좋은 자리, 여기서 엔캠처럼 급등해야 되는 자리였는데도 이런 식으로 급락. 만약에 제가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었다면 영혼까지 털렸을 겁니다. 21,900원까지 급락했던 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기간의 순매수 상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간의 수급이 무조건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작정하고서 기간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올라탈 수 없습니다. 함부로.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수한다면 계속 오를 것이고 근데 여기서 계속 매수가 들어올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나 엔캠처럼 매도가 나올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추정치, 잠정 추정치로 장중에 나가고 있구나, 들어오고 있구나, 나갔다가 들어오는구나,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추정을 할 수 있지 이미 다 반영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나갔을 때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신고가가 아니라면 편하게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가면은 그 신고가를 터치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하는 수급이 많은데 신고가가 아니라면은 그냥 며칠 올리다가 바로 매도가 나오면서 제자리 돌아가거나 그런 수급이 많아서 이 수급의 함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 이게 신고가를 향해서 신고가를 뚫어줄 수급인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수급인지 아니면 며칠 하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수급인지 아니면 하루 해먹고선 나가는 수급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꾸준히 강조하는 중요한 자리, 뭔가 예뻐지는 자리 또는 신고가 정도를 기준으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초대형주는 기간의 수급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간의 수급도 어느 정도 적정한 시가총액과 신고가 상태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갑자기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무조건 호재라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추측된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자리가 어렵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없으며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초대형주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패턴과 답은 없지만 단기 매매로 수급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남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